우리가 보통 국민이라고 할 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같은 피를 나는 공동체? 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네덜란드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아브람 카이퍼가 국민이라는 이 단 하나의 개념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그의 저작 제5장을 통해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의 통찰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주 놀라운 질문들을 던져줄 겁니다. 이 질문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파고들면 들수록 복잡하죠. 카이퍼는 바로 이 복잡한 질문에 신학적이면서도 또 정치적인 정밀함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카이퍼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카이퍼는요, 먼저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지점부터 딱 짚고 넘어갑니다. 그건 바로 국민이라는 말 속에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가지 개념이 숨어 있다는 걸 구분하는 거였어요. 그는 먼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인류라는 개념과 각각의 독특한 역사와 정체성을 가진 개별 민족을 명확하게 나눕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카이퍼에게 민족은 누가 인위적으로 자, 우리 이제부터 한민족이야 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유기적 통일체라고 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카이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국민은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형성된 유기적 통일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카이퍼는 민족의 본질을 무슨 순수한 혈통 같은 데서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여러 다른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섞이고 융합되는 그 역사적 과정 자체에 주목한 겁니다. 그는 실제 역사에서 그 증거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프랑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카이퍼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의 켈트족, 또 로마인, 그리고 프랑크족의 피와 문화가 수백 년에 걸쳐서 뒤섞이고 녹아들면서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정체성, 바로 프랑스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카이퍼는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주 정밀하게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 뜻으로 좀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의미를 4가지로 착착 분해합니다. 카이퍼가 보니까 이 국민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다른 4개의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 같은 뿌리. 같은 말을 쓰는 그런 문화적인 종족 집단을 의미할 때가 있고요. 둘째,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어떤 나라 국경 안에 사는 모든 거주민을 가리킬 때도 있죠. 셋째, 심지어는 로마 시대의 플랩스처럼 사회 계층으로서의 평민을 뜻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넷째는 법적인 권리를 가진 유권자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단어가 이렇게나 다르게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혼란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법을 다룰 때는요. 그래서 카이퍼는 법률가들이 국민이라는 애매한 말 대신에 라틴어 나티오에서 온 민족, 네이션이라는 훨씬 정밀한 용어를 선호했다는 점을 딱 짚어냅니다.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 전체를 명확하게 지칭하기 위해서였죠. 자, 이렇게 개념을 잘게 해체하고 나서 카이퍼는 이 조각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아주 강력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통합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언어는 바로 국민이다. 와, 정말 강렬하고 단순한 문장이죠. 카이퍼 사장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카이퍼한테 언어는 그냥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건 뭐랄까 의식적 삶의 의식적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 한 민족의 집단적인 영혼이 소리의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본 겁니다. 그 민족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그들의 언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생각은 아주 흥미롭고 결정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힘, 그게 과연 뭘까요? 카이퍼의 대답은 같은 피, 즉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같은 언어였던 거죠.
모두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 언어가 더 본질적인 연결고리라고 말한 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깊은 탐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통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민족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역사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거다. 둘째, 국민이라는 단어, 이거 하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 얼굴을 가진 단어니까 조심해서 써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한민족의 고유한 영혼과 정신을 열어보는 열쇠는 바로 언어다. 결국 민족 정체성은 인종이나 정치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문화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수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이주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과연 이 100년 전 카이퍼의 통찰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혈통이 아니라 언어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그의 주장은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지금 어떻게 뒤흔들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